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 9월 3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26호에 어떤 소식들이 실렸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가 화두입니다. 네. 관련해서 아시아 가톨릭 교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호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는데요.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는 해양 투기가 시작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해양 방출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방사성 물질이 방류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다를 오염시키는지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최대 원인이 되는 지하수와 빗물의 유입을 막는 게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바다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수소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흡수돼 장시간 머무르며 내부 피폭을 일으키고 DNA를 파괴한다며 어떤 이유로든 삼중수소는 더는 바다로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조금씩 우리 삶을 침식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환경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과 업 관계자, 동아시아 태평양 도서 등 국내외 사람들의 이런 항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필리핀 교회도 나섰는데요. 필리핀 카리타스 회장 호세 폴린 바가포로 주교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모한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한국과 일본 주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를 안전하고 또 책임 있게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후속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신문은 10월 4일쯤에 생태 회칙 후속 문서가 나올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유럽의 한 변호사 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내용을 현안에 맞게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이 창조 시기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지난 25일 교황을 예방한 카톨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자 창조 시기가 끝나는 10월 4일 새 회칙이 발표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2015년 이후 8년 동안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전 세계에서 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또 그에 따른 기후재난이 빈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후속 회칙은 기후위기에 대한 급박한 대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공보실장은 이 새롭게 보완될 회칙은 현재 5개 대륙에서 겪고 있는 극한의 기후와 또 재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봤는데 교황의 몽골 방문 소식도 좀 알아보죠. 국제 평신도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냈군요. 네, 이 기사는 오면에 실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로마를 출발해서 모레죠. 9월 1일 오전 10시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9월 5일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몽골 3국 방문을 앞두고 평화를 위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 가톨릭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박슬로마나 국제 가톨릭 학생운동 등은 성명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상 영토 분쟁 등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의 몽골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이 몽골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비무장지대를 선언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몽골은 모든 이웃 국가들과 우호적인 다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를 다졌다며 이러한 독특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통해 몽골은
정치적으로 평화와 상호 이해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황의 역사적인 동북아시아 방문은 오랜 갈등으로 얼룩진 지역의 평화와 화해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은요, 보도국 맹영준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이 몽골 현지에 파견이 돼서요, 네. 교황과 또 교황의 사목적 방문에 동행하는 한국 주교단의 행보 등을 상세하게 전해올 예정입니다. 네, 또 상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됩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 백지화 그리고 수라갯벌 보존을 다룬 기사도 실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잼버리 훅 폭풍 속 새만금 신공항 입찰 개시, 저세나는 수라갯벌 지켜라. 7면에 실린 기사 제목인데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직후 사업 적정성 논란과 또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지난 14일 공항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개시를 했고요. 17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새만금 공항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은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입찰 취소와 공항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 여하에 따라서 이 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이렇게 선정하고 계약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신공항 사업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새만금 신공항 개발 계획 부지가 바로 수라갯벌인데요. 네. 이 간척 사업으로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 습지입니다. 백지화 공동행동은 이미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공항을 짓기 위해서 이 수라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새만금 신공항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신문을 통해서 가톨릭교회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